네, 안녕하세요. 옹긴가 드림의 최성홍입니다. 주말 내내 좀 딴짓을 하다가 바이크를 못 타서 어, 밤에 갑자기 좀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긴 한데 반대로 멕시코는 이제 우기여서 비가 오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라? 왜 오일이 이거밖에 없지? 오일이 있을 리는 없고 여간 그래서 아마 이게 비가 와서 오일도 좀 이게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가다가 뭐 필요하면 채우든 어차피 그냥 밤에 살짝 직선 코스로 달리고 오는 정도여서 뭐 크게 내일 채워도 되고 오늘 채워도 되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틀 세워놨다고 오일이 다 기화됐을 리는 없고요. 신기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 추워서 그런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간 주행한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 몇 번 간단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저도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오일 게이지가 안 나타나는 게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원래 이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그저께 잠깐 저거 앞에 상향등 전구가 불이 안 켜져서 잠깐 앞을 분해했었는데 분해하다가 다시 이걸 하면서 뭐가 낑겨서 안 되는지 오일 게이지가 그렇다고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보통 이게 앞뒤로 움직이면서도 오일 게이지가 나오긴 하는데 신기하네요. 뭐 제 잘못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오일이 없는지 이따가 한번 충전을 중간에 해봐도 좋겠습니다. 지금 해볼까요? 좀 거시기 하니까 지금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뭐까짓 거 충전 한번 하고 간다고 뭐 세상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충전을 한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겠죠. 이제 뭐 잘 고치진 못하지만 고치는 수업을 듣고 있고 여간 뭐 망가져도 마음껏 손을 댈 생각으로 좀 제일 싼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여러가지 시험해보자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뭐 너무 안 썼나?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간 주행을 알아봤는데 멕시코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고 제가 이따 도로 가면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 차 앞에 오토바이 정지선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간 주행에 그렇게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하면 그래도 좀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라마다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오히려 이게 오토바이가 뒤에서 누가 갑자기 박으면 차랑 다르게 진짜 뭐 어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사고로 심하게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 차 사이로 들어가는 운전을 어떤 나라에서는 오토바이 안전을 위한 걸로 이제 보기 때문에 뭐 오히려 장려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멕시코가 작년까진 아니더라도 여간 기름 냄새 나네요. 어릴 땐 기름 냄새가 싫었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그냥 기름 냄새도 좀 익숙하게 됐습니다. 여간 그렇게 됐고, 이게 아마 추워서 오토바이 기름 탱크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토바이를 하면서 저렇게 그 바퀴 바람도 넣어주는구나. 오토바이도 넣어줄래나? 잘 모르겠네요. 한번 물어봐야지. 여간 그래서 차간 주행이 뭐 나라마다 또 법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사실 한 명의 개인이 뭐 그리 대단한 모든 법칙을 고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 걸 위해서 누군가는 공동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뭐 어디에도 더 이상 뭔가 공동 대응을 하는 걸 관심이 없어졌는데, 그 한국의 라이더이자 변호사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앵그리 라이더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한국이 거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게 고속도로 주행 금지라든지 오토바이가, 아니면 뭐 가장 가장자리 차선으로만 지정차로나 뭐 이런 좀 오히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나 혹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들에 나름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있어서 돈도 없지만 후원했습니다. 한번 후원 10만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여가 뭐 그건 정말 흔치 않은 경우고, 저는 뭐 어느 나라에 가든 뭐 그 나라에 그렇게 엄청난 권리가 있는 시민이나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실제로 외국인으로 한국에서조차 그냥 외국인처럼 떠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나의 권리를 엄청나게 따지고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안에서 적당히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즐길 수 없는 거는 못 즐기면 되지 않나. 뭐 상당히 이제 소극적인 방식의 삶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과연 적극적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저마다의 룰 안에서 모든 룰을 어길 수도 없고 모든 룰을 다 지키거나 의식할 수도 없는데, 그 안에서 자기만의 룰과 잘 협상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 뭐 그런 개똥 철학으로 항상 뭐 한마디로 대강 살고 있다 그거죠. 뭐 그리 대단한 내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엔진통이 좀 신기하긴 하네요. 정말 다 떨어졌는지 기화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썼는지, 아니면 엔진 게이지가 망가졌는지 이제 드디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열더라? 매번 좀 헷갈려요. 이렇게 해서 그만 꺾여. 이렇게 놓고 가면 되겠죠. 밤이어서 그런지 그 충전도 하나만 있네요. 오토바이 연비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있고, 어디가 더 싸고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뭐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정말 물질적인 거나 셈에 약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떨어지면 넣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연비가 얼마고 이런 거 대강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게 뭐 1리터에 뭐 이런 소형 오토바이는 뭐 40 몇 킬로도 달린다, 냄새만 맡아도 달린다 등등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탑니다. 뭐 자기가 의식을 해서 좋은 부분들이 있고, 의식을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곳에 너무 의식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놓으면 프로가 될 수는 있어도 반대로 사는 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보들은 자기가 알 수 있어도 정보를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어느 순간 나이 들어서 좀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Hola, buenas noches. ¿Cómo te va? Sí, regular, por favor. Sí. Sí, sí, lleno. Por favor. ¿Está bien? Ajá. No sé si funciona bien o no. De repente como es como muy abajo, entonces hay que ver con eso.
pero yo creo que sí se queda un poquito, pero no sé, hay que ver. Entonces, tenga cuidado un poquito. Sí, está bien. Sí, sí, sí. Shashino. Gracias. Gracias. ¿Cuánto es? Ah, entonces es ya. Así ya como agotado. Normalmente 2.45 sí es casi lo total. Un momento. 2.45 2 acá 2.50 y con propina. Gracias, señor. Sí, que te va bien. Gracias. Sí, sí. Hoy solo para ver las bellas artes. Sí. Que tenga buena noche, amigo. chao. nos vemos. 아, 그냥 제가 착각했던 걸로 하죠. 이게 지금 보니까 250페소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그 잠깐만요. 장갑 좀 끼고 가죠. 250페소면은 그 한국 돈으로 근데 여기가 오일 정제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오일 산유국이긴 한데 이 기름값이 한국이랑 별 차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가 200페소가 뭐 14,000원이니까 거기에 뭐 한 3,500원 더하면 18,000원쯤 됐네요. 오, 아주 뭐 다들 멋쟁이를 타고 계셔. 그 카메라도 멋있고. 그래서 서로 장난치면서 가네요. 재밌네. 멋있다. 잘 가라. 아, 마우라를 저쪽 큰형님은 뭐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높으면 큰형님 아닙니까? 여가 저렇게 해서 가고 여기도 뭐 다들 이쁘게 해서 그냥 놀러 가시는 것 같은데요. 쫓아가야 되나? 친구도 없는데 그냥 천천히 오늘은 웬만하면 차간 주행도 하지 말고 천천히 갈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이고 이것도 욕을 안 내렸었네요. 이걸 자꾸 까먹고 욕을 그래서 긁히면서 갑니다. 몇 번 그래서 뭐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그러면서 어떻게 배우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인터넷이 연결돼 있네. 인터넷을 좀 꺼야 되는데. 예, 아마 이쪽이긴 할 텐데 지금 제가 모르고 인터넷을 애매하게 꺼내서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요. 근데 뭐 바꿔주겠죠. 지금 경로를 잘못 생각해서 잘못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 장갑 한쪽을 손에 쥐고 있어서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라고 안전하다고 오히려 차가 없다고 하지만 그럴 때 미친놈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제가 미친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비가 다 그치긴 했지만 노면이 아직 미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오토바이 제 평생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줄은 저도 몰랐는데 그냥 밤에 아무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다고 신기합니다. 뭐
그래야 사람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겠죠. 일로 쭉 가다가 제가 지금 너무 일찍 꺾었는데 한 번만 중간에 꺾으면 됩니다. 와, 아무도 없고 속도도 굳이 내지 않습니다. 속도 내봤자 빨리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 노면도 젖어서 뭐 굳이 속도를 내서 빨리 갈 이유도 없고, 제가 이제 도심에서 속도 내는 이유는 좀 짜증이 살짝 나 있거나 아니면 뒤에서 차들이 있을 때는 뭐 속도를 내는 게 부담까지도 아니지만, 약간 뒤에 차에 있으면 제가 괜히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두리번거린다고 뭐 남들까지 피곤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건 사실 걸어 다닐 때도 그렇거든요. 저는 뭐 빨리도 걷고 많이도 걷고 하는 사람이지만, 평소에 제일 좋은 거는 지도도 없이 그냥 모르는 곳 가서 길을 잃어요. 길을 잃고 남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이상한 벽에 금이 간 부분이나 금이 간 부분으로 말도 안 되게 자라난 식물들이나 그런 걸 보고 까먹고 다시 또 보고 경이로워하고, 그냥 그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그냥 밤에 딱 요 정도 속도로 가는 게 즐겁네요. 뭐 낮에는 뭐 동영상마다 말이 다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낮에 그 차간 주행에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 남들은 다 막혀서 저 같은 천식 환자의 이제 공황장애 환자 입장에선 너무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둘리 가 노래가 아니고 뭐 여하간 그런 것도 재밌는데, 밤에 이렇게 시내 조심히 운전하는 것도, 그리고 안전운행을 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를 봤지만, 상대 쪽에서도 빨간불이어도 지 속도에 취해서 무조건 달리는 미친놈이 있으니까 밤에 괜히 음악 듣지 말고, 평소에도 안 듣지만, 이거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도 아니어서 평소에도 안 듣지만, 여기 근데 초록불이 안 나오네.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간 조심히만 가면은 큰 문제 없는 거. 그리고 저런 차들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저런 게 밤일수록 더 급하게 오거든요. 마구 당긴단 말이죠. 지도 없으니까 뷰 가면 되게 차고, 그렇게 뷰과 뷰이 만나면 뷰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 카미사마 보러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 그럴 위험 없이 가면 되겠습니다. 차들 이렇게 차로 많은데 뭐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비켜가 주니까 뭐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다가 요새 살이 쪄서 이제 다시 빼야 돼서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 딱 그 일본 같은 경우면 딱 가다 보면 노란 간판에 누가 봐도 살찌고 맛있겠다 싶은 라면집이 딱 요럴 때 어딘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에 오면은 타코집인 거죠. 그래서 타코 하나 빨아주고 야부리 털고 뭐 그러면 또 즐겁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상향등 얘기 드렸는데, 등을 지금 앞에 전조등을 켜놨거든요. 근데 전조등도 너무 약해서 제가 밤에는 상향등을 좀 켜고 달렸어요. 근데 그 상향등 전구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좀 열어봤었는데, 전구만을 구입하면 되는데 어떤 전구를 구입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지금도 저런 차들이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내 쪽으로 안 보고 그냥 가는 수가 있다. 조심하자.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다시 오토바이 정비학교 가거든요. 가서 물어보고 살려고 합니다. 뭐 선생이 잘 알겠죠. 정비학교 안 그래도 이번에 갈 때 제가
음식 갖고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치킨집 가서 뭐 치킨 한 마리 얼마더라? 한 2만원 돈 했던 것 같은데 치킨 한 3마리 사서 7, 8명 있으니까 뭐 그쯤 하고 음료 먹으면 뭐 그냥 간식거리로 먹을만 하겠죠. 한국 치킨 맛을 보여주면서 제가 좀 안 그래도 말도 그렇고 거기 좀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예, 오토바이 전문 용어들 아무거나 그러니까 브레이크 슈 이런 것도 여기식으로 막 발라버리고 이러니까 발랐다라고 하거든요. 원래 그걸 사파토 데 프레노라고 정식 용어가 있어도 마구 말하고 하니까 지네끼리 막 말하고 그리고 이게 대학을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아니니까 내가 못 알아들어도 그냥 똑같은 말을 더 빨리 반복하면서 야 이거라니까 약간 이런 식이어서 사실 제가 좀 열등생이에요. 그 약간 보르헤스의 이것도 넣어야 될까? 그 보르헤스의 단편 소설 제가 번역해서 뭐 책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수업에서 종종 쓰는 거 보면 거기에서 타자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엄청 뛰어난 단편이 있거든요. 보르헤스가 이제 그 뭐냐 눈이 멀고 보르헤스 후기작이죠. 그러니까 눈이 먼 다음에 쓴 소설인데 타자라고 하는 그 타자가 뭐 스포일러로 보이시면 죄송하지만 결국은 젊은 보르헤스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 벤치 위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젊은 보르헤스가 이 노친네가 망령났나 하면서 약간 의심을 품어요. 그럴만 하죠. 이제 50살 넘게 차이가 나서 17살쯤 되는 소년과 이 할배가 이게 지금 정말 노망 들었나? 약간 그런 식의 약간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도 말을 하는데 보르헤스가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대학에서 그 고대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꼴등은 아니다. 근데 꼴등은 아니다가 아닌 게 아니고 보르헤스가 영국 그게 캠브리지에 있을 테니까 아마 캠브리지 대학 이런 데에서 그냥 수강할 텐데 그때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다니는 대학이겠고 거기에서 고대 영어를 하는데 원래 전문 전공도 아니었던 사람이 꼴찌 아닌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심지어 책을 읽을 수도 없어. 눈도 멀었어. 그 상태에서 꼴찌가 아니다? 뭐 저 같은 멍청이보다 훨씬 대단한 거겠죠. 근데 보르헤스도 그런 식의 약간의 그 우쭐함과 한탄이 동시에 있는 약간 그런 거겠죠. 아, 길 너무 좋네요. 근데 여간 그런 건데 이제 여기 길이 막힐 때 오면 좀 귀찮은데 지금 오니 너무 좋네. 이렇게 차가 천천히 가도 그냥 뒤따라갑니다. 여하간 근데 그때 또 보르헤스가 그거 보니까 저도 남의 대학 청강도 많이 하고 이제 제가 아저씨니까 제 일본 대학 지도교수가 저랑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이게 사실 그 교수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죠. 이게 그냥 예를 들면 물론 저보다 그냥 동경대 제 나이 때 그러니까 석사 끝나고 학사 끝나고 곧장 들어간 어떤 박사 과정생이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더 성실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여하간 자기 분야에서 같은 문학이라는 분야에서 심지어 어떤 특정 부분에서 뭐 번역이나 이런 건 적어도 제가 지도교수보다 지도교수는 이제 막 동경대 교수가 됐는데 번역서 한 권 나왔나 그러니까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분야를 저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교수라 해도 이제 저랑 동갑이면 나이 40에 동경대 교수가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삼남안상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제 수업 같은 게 있을 때 누가 들으러 오면은 예를 들면 제가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이제 제가 여러 언어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야 여기 진짜 라이더들을 위한 그거나 예를 들면은 그 제가 뭐 독일어 수업을 해요. 근데 뭐 러시아어 전공자로 박사까지 한 언어학 박사가 왔어요. 그러면 사실 뭐 가르칠 때 뭐 자신이 아무리 있어도 이제 조금만 틀려서 개념을 잘못 말한다든지 귀찮으면 대강
이제 헛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누구나 완벽하게 말이 나오지 않는데 긴장 탈 게 좀 당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보르헤스가 이미 그 나이 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보르헤스 전집이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젊은 강사겠죠 아마? 젊은 강사가 하는 어학 수업, 고대 영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그 강사 입장에서 얼마나 쫄리겠어요. 한 명은 이미 세계적인 작가야. 그런데 그 새끼가 눈도 멀었는데 와서 내 수업을 가만히 듣고 있어. 표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야, 진짜 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 해야지 감이 잡힐까요? 뭐 한국의 노벨상을 탄 분이 있긴 한데 뭐 그분이 제 수업을 듣는다고 딱히 쫄릴 건 없어서 그 누가 있을까? 예를 들면 예를 못 들겠습니다. 여간 뭔가 보르헤스도 마냥 좋은 양반은 못 된다. 그렇게까지 나이 들어서도 배움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근데 즐겁죠. 정말로 자기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고 같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 즐거운 일인데, 근데 반대로 긴장이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저런 차도 지금 좀 위험했죠. 조심히 가야 됩니다. 저런 것들. 와, 근데 밤에 가니까 막히는 차도 없고 자기가 그러니까 속도 욕심만 안 내면 진짜 좋겠네요. 그리고 좌우 정확히 보고. 이 교차로에선 아무리 초록불이어도 좌우 항상 보고 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동영상으로 말하다 보니까 조금 보이지 않는데, 지금 끌고 가는 곳은 저희 집이 그 남부란 말이에요. 저렇게 젊은 꼬마애 같아. 저희 집이 멕시코시티 남부인데, 멕시코시티 중앙 넘어가면 그 베야스 아르테스라고 해서 저렇게 아주 역주행도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간 그래서 프랑스에는 벨레사흐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말 그대로 베야스 아르테스라고 하면 아름다운 기술들, 그러니까 예술역입니다. 예술역이 이제 딱 AI에게 물으니까 이게 밝고, 여기 안 그래도 밝고 좋네요. 밝고 돌아다니기 좋다고 해서 그냥 딱 찍고 오려고 그냥 켜서 가고 있습니다. 저 페맥스 말고 다른 주유소가 있나? 제가 봤을 땐 다 저거더라고요. 페맥스가 여기 그 주유소입니다. 저게 그래서 전국 어디 가든 있는 거고, 아저씨도 제가 아직 언제 갈진 미정인데, 제가 멕시코 시티 와서 살티오라는 작은 도시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그 근처에 일본인 혼혈 친구랑도 친해지고, 한국 분이신데 되게 남들과는 독특한 경험에 제가 엄청 리스펙트하는 탈북해서 진짜 엄청난 분이 있어요. 제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여자분인데 참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도 다시 한번 볼 겸 살티오랑 거기 어디더라? 살티오 옆에 몬테레이, 거기가 이제 북쪽에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많이 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비행기로 갔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에 오토바이로 가보려고 해서 찾아보니까 한 700km 가야 돼서 1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루 만에 14시간 가는 건 좀 미친 짓인 것 같고, 중간에 1박 혹은 2박 해서 거기까지 가서, 어차피 거기가 거의 북부 끝은 미국까지는 아닌데 북부 쪽이어서 거길 갔다가 돌아서 오는 걸로 한 2주 해서 멕시코 시티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재밌지 않을까? 2주 3주 걸려서. 어차피 일은 호텔만 인터넷만 잘 되면 되니까. 아유, 고양이들이 또 밤에, 너네도. 제가 서울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 또 딴 얘기지만 어차피 이게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저의 이 이상한 그 떠돌이 생활을 앞으로 좀 몇 년간은 그만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사실은 내년 3월 그때까지만 멕시코에 살고, 일단은 아마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본 학교를 이제 수료를 하고, 그러니까 그 수료가 박사 논문을 안 쓰고 그냥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돌아가서 일단 몇 년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몇 년간이, 오늘 주제는 차간 운전이 아니고 애완동물과 바이크 이런 거야 되겠네. 제 고양이들이 3마리 있어요. 근데 고양이 3마리가 제가 뭐 그렇게 제 성격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애착이 많거나 뭔가 항상 같이 있으려거나 이러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은 고양이, 흔히 막 고양이 집사라고 하고 우쭈쭈하고 막 좋아서 죽으려고 하고 자기가 오히려 뭐 고양이 신하인 것처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됐어요. 처음 고양이는 어디 잠실역 근처에서 그냥 어미도 잃고 그냥 비 오는 날이었나, 여간 그 어디 도로 한가운데서 울면서 있는 걸 우연히 보고 구조를 해서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모군이란 친구랑 같이 이제 보고, 그 친구가 맡았다가 그 친구 아빠가 내보내라고 해서 3살? 4살? 그 이미 벌써 한 9년, 8년쯤 전이네요. 3, 4살쯤 됐을 때 결국 제가 떠맡게 됐습니다. 제가 떠맡게 됐었고,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먼저 저희 집에 먼저 들어오는 애는 원래 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흑사병 비슷한 건데 뭐 이름이 까먹었네. 여가 온 지 일주일 만에 죽어서 뭐 그때 돈만 몇백만 원 날리고 뭐 끝이 났었는데, 영이가 아니고 이제 설이라고 해서, 제가 독립문에 쬐끄만 그 대성 맨션 아파트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아파트 살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 근처에 누가 그냥 박스채로 닫아서 그 터키시 앙골라 같은 거예요. 정확한 품종도 몰라요. 제가 막 그런 걸 열심히 찾아보고 애끼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영화 누가 성묘를 이미 한 4살 5살쯤 된 애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영희도 죽고, 이제 좀 내가 그래도 사실 무언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언가 책임을 지려던 생명이 죽고, 좀 헛헛한 느낌의 그냥 버려진 고양이가 있어서, 뭐 너나 나나 참 삶이 딱히 뭐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쬐끄만 단칸방 집이지만 같이 살자 해서 그 서리를 데리고 왔었죠.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저희 집에 장녀이고, 그 중간에 또 버림받은 파양당한 낑깡이가 차남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이미 나이가 되니까 요 놈들이 벌써 13살, 14살이 됐고, 제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있을 때 또 하나를 심심해서 어쩌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됐는데,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지구 정반대편에서부터 데려온 애가 있어요. 그놈 이름이, 그래서 처음에 울 때 낑깡 자꾸 울었어서 그냥 이름을 낑깡이라고 진짜 예의 없이 붙여서 잘 살고 있는데, 얘가 쬐끄만 애가 성격은 제일 더러워서 지금 집 일장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가 식구가 생겼는데, 이게 인간은 사실 뭐 저도 가족이랑 그렇게 연락을 잘하고 사는 편이 아니고, 사실 거의 안 하고 있고, 뭐 가족이든 연인이든 뭐가 됐든 사실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든 선택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든 뭐든 간에 뭐 트라우마가 또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인간은 이성이라는 게 있고, 자기가 성인이 되면 자기 삶을 독립해서 살아가는 게 이 사회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걸 못하고 독립을 못하고 평생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게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꼭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꼭 행복하진 않고, 그런데 애완동물이나 이런 건 다른 게, 한번 집에 누군가가 들인 동물은 결국은
누군가가 그 동물에 대한 보호를 거두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방치를 하는 게. 그래서 뭐 그리고 방치를 해봤자 그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게 과연 그 서울의 자연 공간에서 그게 좋은 짓인지도 모르겠고, 전 뭐 그렇게 길고양이들이나 뭐 그런 어떤 한 특정 종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책이 됐든 사람이 됐든 기계가 됐든 모든 오토바이를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제 손길 탄 거에만 조금 나름의 애정이 있을 정도지, 막 그렇게 뭐 모든 길고양이를 다 어떻게든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조금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하간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들인 고양이가 3마리인데 결국은 뭐 지금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봐주고 있어서 덕분에 조금 그 책임을 약간 방기하고서 뭐 나와서 이렇게 자기만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딴 게 아니고 그 고양이 3마리 때문에 적어도 이제 동물의 나이는 사람이랑 달라서 이미 12살, 13살이 14살이면 건강해요.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미 근데 수명의 끝에 와 있는 거거든요. 다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 제일 밑에 낑깡이가 몇 살이지? 걔가 이제 9살, 10살 뭐 그런데, 그래서 거의 수명이 끝까지 온 거여서 이제 적어도 이 친구들이 죽기 전에는 좀 마지막은 같이 해야겠다. 내가 그냥 돈만 주고 유지를 한다고만 다가 아니니까 적어도 마지막 그 세월은 같이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안 쓰나 이런 거에 뭐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뭐 애초에 아카데미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걸 쓰면 또 그만큼의 시간을 어떤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뭐 그래서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한국에, 정확히 한국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있을 어딘가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삶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길어야, 근데 이 막내까지 있으니까 이 막내 새끼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 10년이 있어야 되나? 그건 좀 곤란한데 막내는 데리고 떠나는 걸로 하죠. 근데 이제 얘들도 나이가 있으니까 길어야 한 4, 5년이면 위에 두 녀석들이 뭐 죽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 전에 제가 죽을 수도 있고요, 오토바이 타다. 여간 그래서 그 사이에는 조금 가족과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가족을 늘리면 안 되겠다라는 뭐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근데 뭐 세상 일이 꼭 자기가 마음 먹는 방식으로만 계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찌 될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아이들이 보고 싶거나 뭐 그렇게 막 보고 싶어 미치겠고, 사실 뭐 그런 유형의 제가 좀 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반대로 제가 진짜 약속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약속을 잘 지킵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뭐 잘은 아니어도 지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책임을 갖지 말도록 하자. 최대한 책임 같은 거 갖지 말고 살자 라는 게 뭐 저의 생각인데, 뭐 그런 생각과 달리 강제적인 것들이 살다 보면 간혹 있다. 근데 뭐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뭐 몇 번 이미 동영상 하면서 말했는데, 제가 이제 방학이 다음 주면 끝납니다. 꿀 같았는데 이 오토바이 타고 그 사이 어깨인데 박살 나고. 근데 방학이 끝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서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제 그때 되면은 다들 와 먹고 난리도 아니네요. 야, 그러니까 밤에 이런 거 먹으면 미친 개꿀 맛인데, 야
참아야지. 요새 너무 많이 먹었다. 여기 오토바이로 이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나? 이 공원에 온 김에 저것도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이 공원의 지하철이 파리랑 뭘 해서 친선 우호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지하철만 파리식 지하철인데, 뭐 아니면 그냥 뭐 인터넷 사진 갖고 붙이면 되죠. 뭐 와, 그러니까 이른 밤에 저 고기들 종류별로 쌓아놓은 거 보이시죠? 저런 것들을 먹는 게 상당히 큰 즐거움이다. 네, 한번 돌 수 있으면 돌아볼까요? 아, 저기 보이는 게요, 저게 라틴 아메리카 타워예요. 저게 이제 한때, 와, 노래 소리 봐. 남미에서 제일 컸던 타워여서 저 타워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어떤 경제 발달의 상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아주 뭐 팔고 조심해야겠네요. 뭐도 팔고 난리도 아니네요. 여기가 차이나타운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뭐가 많을 거예요. 여간 그냥 보면은, 저도 이제 오토바이에 관심이 생긴 이후로, 여기가 베이아스 아르테스입니다. 여기 커다라 보이는 궁전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일단? 그래서 그 어디 보면, 저는 사실 여행을 딱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좀 약간 웃긴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막 누구들처럼 뭐 유라시아, 요새 이걸 인스타 오토바이로 보다 보니까 유라시아 횡단을 위하고 오토바이로 일부러 횡단 계획을 짜고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어딜,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살고 여러 곳을 갔지만 그냥 말 그대로 공부를 하고 삶을 사러 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었고, 가서도 뭐 딴 지방도 그냥 친구네 집이 있어서 친구가 얜 도대체 어떤 곳에서 자랐나 궁금해서 가고 뭐 요런 식이지, 알지도 못하는 곳에 굳이 막 어느 나라를 찍고 오겠다는 데는 요런 게 없었는데, 뭐 꼭 그것만 여행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토바이가 생긴 이후로는 뭐 일부러 오토바이를 타기 위한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요게 이제 베야스 아르테스 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술 전시 같은 것도 하고, 뭐 옆에도 딱 커 보이는 게 시내 중심이겠구만이라는 느낌 들죠?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여기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밤에 이런 데 오니까 좋네요. 자, 산뜻하고 이제 그냥 도는 걸 쳐볼까요? 집을 그냥 적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딱 알려주네. 제가 가려고 하던 길로. 이렇게 따라서 공원을 살짝 보면서 가고 싶은데, 공원에 이렇게라도 보십시오. 여기 오토바이도 세워두고 그러고들 있네요. 공원에 사람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밤에 야식 먹기 최고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말에는, 지금 일요일이니까 주말이라고 해도 끝날 때여서 없을 텐데, 주말에는 다 같이 모여서 막 음악 틀어놓고 쿰비아 추고, 나름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아재들도 있고, 뭐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도 아니고 구글 치면 다 나오겠죠. 이게 자꾸 1단에서 0단이 돼서 2단으로 밟을 때 헛도는
이게 주의를 해도 계속 그러네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오토바이 보면은 1단, 0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0단, 1단, 2단, 3단, 4단, 5단이 낫지 않나? 이거 이따가 AI에게 물어봐야겠네요. 분명 뭐 그렇게 했을 때 더 안전이든 어떤 이 조립에 있어서든 이유가 있겠죠. 조금 빨리 가야겠습니다. 지금 좌회전을 가야 돼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네요. 오, 이게 도시야, 크아 하면서 괜히 헛짓거리하고 달리다가 사고 나지 말고. 이미 5단인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살짝 좌회전이면 여긴가? 이게 알려는 주거든요? 근데 알려주는 게 그렇게까지 완벽하지가 않아서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차가 안 와서 망정이지. 이게 좀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던 길 아니면 밤에 조심히 가는 게 삶을 위해서 좋을 수 있다. 이게 저 친구가 괜히 가서 날 겁나게 했는데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그냥 법을 준수하지 않고 가는 건지 법을 지키고 가는 건지도 길이 막 이렇게 여러 갈래로 있는 데를 저희 동네에도 그런 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던 길이면 알아요. 이게 어디로 꺾는지를 대강 느낌을 아는데 그런 곳이 아니면은 무섭습니다. 여기도 살짝 좌회전 하라고 하네요. 근데 옆에 차가 있어서 조금 옆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 차도 옆으로 가는데 나랑 똑같은 지도 보나? 근데 이걸 일로 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여기로 빠지라는 거지? 뭐 복잡한데 끝났습니다. 이제 그냥 또 직진만 하면 돼서 별 생각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직진. 여기에서도 알려주네요. 계속 직진이 보면은 요렇게 계속 직진이에요. 그래서 괜찮아 보이죠? 따라단다다. 여간 이렇게 해서 베이아스 아르테스 밤거리 오토바이 운전을 한번 처음으로 해봤어. 밤에 이렇게 비도 안 오는데 안전하게 그냥 근처에 그냥 그 똑같은 남부에 그 얼마 전에 등대 이런 데는 가봤는데 시내 위쪽으로는 또 처음 이렇게 와보네요. 물론 학교가 이 중간쯤에 있어서 학교 끝나고는 운전을 했지만 항상 그냥 집에 돌아가기 위한 운전이었고, 근데 이렇게 오히려 밤에 좋네요. 야, 이래서 그 다른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 저희 집 앞에 24시간 커피숍이 있거든요. 거기 오토바이 그 짜바사리 새끼들이 툭하면 마오라 빡 땡기고 10명이서 몰려서 쓰고하는데, 이렇게 위쪽 살거나 밑에서 사는 애들이 그 밤에 심심하니까 오토바이 몰고 쫙 오는 그 이 쭉 뻗린 도로가 저희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거기가 왜 그렇게 오토바이가 많이 있나 했더니 내가 뭐라 하면 안 됐어. 다 이렇게 심심한 새끼들이 할 일 없어서 오는 데였던 거야.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몇 군데 가본 막 좀 외곽에 잘 사는 동네에 그런 곳들은 밥 먹는 것도 비싸고, 사실 이제 막 20살 된 애들이 여기도 오토바이 주축인데 그런 애들이 뭔 돈으로 굳이 가서 하겠어요. 근데 하루초는 커피 한 잔에 얼마더라? 뭐 한 30페소 40페소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한 2-3천 밖에 안 하니까 그거 마시면서 1시간 2시간 그냥 친구들이랑 야발이 떨 수 있는데,
아니 그 좋은 데를 왜 안 가겠어. 그러니까 그 하루초로 많이 온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나름의 바이크 성지 하루초도 있다. 아이고 이건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사실 제가 오늘도 더 안전운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잠깐 고속도로 쪽을 버스를 타고 가는 일이 있었는데 차가 완전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 경찰이 이제 2차선을 막고 있고 오토바이 사고인가 했는데 차가 두 대가 이제 가이드에 세워져 있고 한 차가 완전히 돌아서 있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헝겊으로 가려져 있는데 피가 앞쪽으로 쫙 나 있어. 전 처음 봤어요. 사실 좀 차도 관심이 없어서 버스 타면 항상 자고 그러다가 야, 그러니까 뭐 차를 타고 갔다가도 죽고 비행기를 떨어져다가도 죽고 뭐 오토바이를 타다도 죽는데 확률을 그냥 뭐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뒤에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미친 듯이 박아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토바이 정지선이 따로 있는 게 차들이 범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차가 막힐 때 오토바이가 앞에 가 있고 이게 꼭 나쁜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하는데 근데 여간 그럼 뭐 차가 아니고 트럭 기사가 됐든 좀 더 강할 뿐이지 죽으면 뭐 세게 박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남을 믿으면서도 자기도 주의하고 또 너무 믿지 말고 안전주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베니도름 이게 일고 오토바이가 지금 뭐 좀 한 40분 달리긴 했는데 이게 예열이 좀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지금 한 70km만 달려도 소리가 어이구 나 허리 아픈데 또 일어서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열이 좀 예열하는 이유가 정말 기계도 몸뚱어리처럼 요놈들이 늙는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한창 달린 다음엔 오히려 괜찮은데 이렇게 날씨가 차거나 이럴 때들은 좀 천천히 달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 정도만 해도 카메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앞에 갑자기 구멍이 나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게 살짝 어두운 지금은 이제 밝아졌는데 그래서 얌전히 달리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밑에서 위로 가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차량이 조금이라도 더 있네요.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근데 멕시코 시티가 밤이나 이럴 때는 별로 차에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근데 내가 지금 1차로를 계속 달려도 되나? 차로를 바꿔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다음에 차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시내에서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차로를 바꿔가면서 주행을 하나? 그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우와 지금 시내에서 굳이 이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있나? 빨리라고 해봤자 지금 70km 정도인데 여가 오토바이가 이게 150cc짜리여서 70km만 가도 무겁다 무거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 이상한 쇠붙이 위로 가려는 거 너무 무서워. 이 밑에 길로 가야지.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나. 으이샤 콤팩트하네요. 오토바이가. 제가 인스타에서 또 딴 얘기인데
그 인스타 팔로우 제가 좀 너무 신경을 이것저것 쓰면 저의 머리가 안 좋아져서 인스타 팔로우도 다 없애고, 인스타는 애초에 홍보용이지 뭐 그걸로 인맥을 과시할 게 아니고 그냥 수업 홍보용으로 만든 거여서 팔로우를 다 없앴거든요. 그걸 자꾸 보는 걸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최근에 팔로우가 한 명이 다시 생겼어요. 우연히 이 오토바이를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떴나 봐요. 그런데 어떤 문학도 좀 좋아하시면서 그 중고 오토바이를 되게, 중고 오토바이만이 아니고 중고차나 레트로를 되게 애정있게 그 다루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재밌고, 그 제가 저보다 좀 나이 있는 형님 중에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그 디스 레트로 라이프라는 헌책방 하셨던, 저렇게 아무렇게나 나오고요. 그 형님을 좋아하는데 좀 비슷한 냄새가 나는 분이더라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전라도 쪽에 사시는 것 같은데 여가 한 번쯤 뭐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싶은데, 여간 그렇게 오토바이를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 모델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도 잘 모르는데 그 W650,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좀 제일 주로 사서 오래 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 가와사키 W800인데 같은 계열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 W650에다가 근데 나머지가 몇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트럭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인가 보죠. 그런데 그 약간 옛날 이제 한국이랑 일본 회사 합작할 때 그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림 혼다랑 효성 스스키 오토바이들을 되게 예쁘게 해서 억지로 막 멋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그 시절의 것들을 잘 아껴서 써서 계속 쓰는 느낌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기회가 되면 수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하나쯤 그냥 고치는 맛에 의미를 두면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새 와서 다시 옛날 걸 일부러 구해서 사는 것도 좀 웃기고, 뭐 연이 잘 닿으면 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가 그런 것들을 이미 오토바이나 차를 오래 타신 분 같아요. 여가 갖고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진도 보고,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세계도 사람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여러 막 일부러 사람을 모으려고 막 라이더라고 막 멋들어진 몸매도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걸 해서 상업을 하는 분도 많고, 거기 안에서 나는 달라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지금 제가 팔로우 하는 분은 그냥 혼자 뭐 주변에 그 전라도 친구분들하고 오토바이도 가끔 타시는 것 같지만 그냥 자기만의 리듬으로 뭐 그런 분이 더 많겠죠. 사실 누가 그렇게 맨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저처럼, 저도 싫은데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인스타만 하는 건데, 뭐 그런 거 아니면 누가 그렇게 나이 들어서 알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저도 사실 인스타 그나마 하는 이유가 뭐 그거까지 꼭 날 알린다고 해서 내가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뭐 알든 말든, 그리고 그렇게 막 남들에게 이제 유튜브도 하네요. 근데 뭐 남들에게 대단한 나를 팔아야 될 엄청난 그런 상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남이 날 인식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식의 유튜브를 사실 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오토바이 근데 이제 좋은 게 저는 여러 외국어도 되니까 여러 외국어로도 사실 봅니다. 뭐 불어로도 보고 스페인어로도 보고, 스페인어로 좀 아무래도 보게 되는 이유가 스페인이 그냥 스페인만이 아니고 중남미 여러 국가가 있으니까 정말 바리에이션이 넓어요. 이 사람들의 오토바이를 대하는 태도며 뭐며 다 넓어서 좀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샤워 같은 거 할 때, 샤워하면 뭐 길게는 20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틀어놓는 거는 외국어로 해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외국어로 그냥 샤워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문맥이 갑자기 모를 때도 듣고 이해하기는, 뭐 한 외국어만 뭐 열심히 하면 모를까, 저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피곤해요. 되게
이제 제가 어떤 특정 나라에서만 평생 산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해를 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 한들 듣는 게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샤워하거나 딴짓하면서는 한국어로 된 방송을 아무래도 선호하는데, 근데 딱 한 20분, 15분에서 20분 틀어주는 방송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그렇다고 막 한 40분 되는 건 또 귀찮고, 7분은 중간에 샤워하다 끊긴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요새 그 어깨가 다쳐가지고 사실은 어깨 때문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루에 한 3번쯤 하면서 나름 빨리 이제 부상에서 치유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간 그런 방송 뭐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해서 그런데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대단한 정보가 있는 방송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적당히 헛소리 정도?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요새 뭐 흑자 헬스 뭐 이건 좀 본지 됐고, 그 사람의 뭘 동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말하는 게 좀 웃기면서 그래도 자기만의 뭐 어떻게 줏대로 어찌저찌 살아가는 게 좀 나이가 저랑 동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좀 신기해서 보기도 하고, 그거 말고는 그 오토바이 뭐 수면 방송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오토바이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헛소리 좋아하는 이분도 저보다 연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연배가 있다고 해봤자 뭐 그냥 같이 늙는 정도겠죠. 근데 여가 그분이 그 헛소리를 재밌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헛소리용, 아니면 가끔 진짜 이것도 한동안 보다가 안 보는데 그 뭐죠? 그 거시기 애니메이션 요약 이런 거 보는데, 그것도 뭐 이게 너무 요새 다 똑같은 이세계물이어서 재미가 없어서 이제 좀 안 보는데 그런 것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녹음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녹음은 어떤 주제를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제 꺼도 상관없을 정말 무가치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오토바이를 타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제 걸 제가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냥 아무렇게나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오토바이 여행도 집에 다 오고 있습니다. 6분 뒤면 끝이어서 조만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간 밤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즐겁네요. 특히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어디 차 끊기는 거 생각 안 하고도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기 좋네요. 그냥 여기에서 끊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는 또 심심할 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